오늘 했던 뉴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 별장을 덮쳤는데 그 별장 안에 벽장 속에 숨어 있었다. 근데 발견도 못했다. 네. 뭐 경찰청장, 검찰총장, 법무장관까지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책임 논의일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에서 뭐라고 전했냐면 최고위원 회의에서 수사 및 지휘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예. 공식 브리핑에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새누리당도 상당히 당혹해하고 있고 예. 이 책임을 묻는 걸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다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읽어야 되겠죠. 예. 게다가 그 별장을 덮쳤는데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벌써 한참 전에 알았는데 또 그건 공개를 안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숨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다시 이제 여론에 이제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워낙 많은 미스테리가 제기가 됐고 예.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정하게 좀 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진해서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유병헌 씨가 살아 있었고 검거를 했고 그래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끼워 넣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을 수가 있는 거죠. 하하.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타의에 의해서 밝혀지게 된다면 비난의 정도는 더 커지게 되겠죠. 예. 그런 점에서 자진해서 공개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른바 사상 최대의 수색 작전이라고 하는 게 사상 최대의 부실이었고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군까지 동원됐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긴급 반상회도 했고요. 네. 자,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사퇴론 제기가 됐는데 법무장관, 경찰청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지만 책임지고 사퇴 수습하겠다고 답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 같은 경우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없다. 다만 지금은 의혹을 확인해서 진상을 밝히는 게 급선무라 그것에 매진하기 위해서 검찰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상한 경찰청장 같은 경우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퇴할 뜻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 사람들의 저지에서 이 사퇴 여부를 자유의사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뭔가 이 청와대하고 일정하게 조율이 돼야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예. 따라서 액면 그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사퇴할 뜻이 없다고 읽고 여기에 청와대 의사가 만약에 일정하게 끼어 있다고 본다면 지금 여당 안에서조차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청와대는 지금 기류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왜 그러면 기류가 다를 수가 있는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얼마 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법무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까지 동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된다면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인사청문회 대상들이에요, 또.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불어닥칠 또 후폭풍이 있고 또 정치적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은 상황 수습이 우선이다고 하는 상황 논리 속에서 일단 좀 시간을 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개각 때도 사실 황교안 법무장관의 경우 개각 유력한 대상이었지만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냥 유임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또 상당히 급격하게 시신 발견 등등으로 변화했지만 여전히 또 사태 수습이 우선이다 이거로군요. 그런데 좀 여기서 이제 상황 수습이라고 하는 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 뭐가 현재 진행형의 부분이 물론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원점에서 그 지금까지의 과정을 복귀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이렇게 본다면 지금 그 사태 수습을 위해서 그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 검거를 위해서라고 하는 상황 논리가 얼마만큼 그렇게 절절하고 긴박한 것이냐도 사실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이 세월호 100일입니다. 네. 책임지겠다던 정홍원 총리는 유임됐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건재하고 네. 결국은 해양수산부 장관도 또 유임 상태고요. 그렇죠? 네. 책임지는 사람은 없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과정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홍원 총리가 책임을 지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사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문창극 낙마 사태가 있고 대안이 없어서 유임이 된 케이스입니다. 예. 그다음에 했습니다. 분위기 일신 또 책임 묻는 차원에서. 하지만 새로 지명된 장관들의 면면이 문제가 돼서 책임지는 모습은 희석돼 버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유병헌 씨 검거를 통해서 이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정점을 찍으려고 했지만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됨으로써 무위로 끝났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이 책임 묻는 거 말고 이 그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고 이런 데는 시스템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건 국회로 공이 떠넘겨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인식을 안 심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병헌 전 회장 DNA 지문까지 나왔지만 글쎄요. 상당히 많은 국민이 그 정말 맞아? 이런 식의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계속 이제 그 경찰과 함께 수사를 해 들어가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100% 과연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데 지금 물음표가 찍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본다면 계속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청와대나 여당은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적 권위를 확보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게 하는 게 이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세월호 유족들이 추천하는 분들을 다수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그래도 국민들이 믿지 않겠느냐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자,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또 보이게 될지 지켜보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였습니다.